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등 향후 정치 현안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이슈인 만큼요. 뉴스탑10 제작진은 오늘의 1위로 이 소식을 정해봤습니다. 장관 해임안 통과는 역대 8번째라고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벌써 2번째입니다. 대통령실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해임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죄하라! 해임 건의 강행 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서울시 강서구 출신 박동희입니다. 진성현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붙었는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현정 위원님. 네. 이거는 사실 그때 공항을 나설 때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면에서부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윤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무조건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부터 묻고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원칙을 밝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찰청장이건 뭐 서울청장이건 아직까지 책임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일단 진행 중에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책임 문제를 가린다는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국정조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 국정조사 청문회 등등을 하면 이상민 장관의 어떤 이 문제점이라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여론들이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사임을 만약에 해임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상민 장관은 또 여러 가지 말 실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착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실 입장은 결국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 그때 일단 이 거치 문제를 결정할 건데 문제는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서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까지 거론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공세 수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169석 가지고 얼마나 이 해임 건의안을 남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해임 건의안이 사문화되고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렇게 빼내서는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해임 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해임 건의안이 이산화만화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정당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 당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임 건의는 맞지 아니하고 해임 건의안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께서 그걸 무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진작 파면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야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에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장관님 판사셨죠? 행정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장관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민 장관님 무슨 안 들리세요? 이상민 정확히 장관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장관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장관님 안 들리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반복되는군요. 야권은요, 해임 건의안의 다음 카드로 지금 탄핵 소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후에 바로 탄핵안을 강행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있고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이 너무나 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물론 여소야대 전국도 국민의 뜻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탄핵 소추안까지 가게 되면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게 되면은 최소 180일 정도는 그 헌재에서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국정 어떤 관심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어떤 여소야대 전국을 악용해서 뭔가 지금 계속해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여당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결국엔 예산안 처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고 예산안 처리죠. 근데 올해 여야가 지금 사안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15일까지 마지노선으로 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마저도 지금 불투명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지금 준예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민생 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입장이 다른 만큼 토론도 좋고 뭐 정쟁도 좋은데 혹여 이 해임 건의안 뭐 탄핵 소추 문제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내년 경제 정책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제대로 처리해야겠죠.